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 통화한 내용이라는데요. 시간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 번에 녹음한 것이 아니라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조국 장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그 밖에 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단 SNS와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 김건희 씨와 통화 내용이라면서 여러 가지 정보지 형태의 문서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출연한 두 분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방송 관련 금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법원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 쪽 선대위 관련된 관계자들이 인터뷰 잡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고요. 두 번째는 선거법에 관련 저촉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이 파일이 도청된 거라든지 또는 강요에 의해서 녹음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러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지극히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는 그래도 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파일이 저도 아직 들어보질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교육부 고위관료가 술자리에서, 그것도 공식 자리도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개돼지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랬을 때 그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이 상식 밖을 넘어선다던가, 또 지금 알려진 발언은 정치 이슈, 그 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사생활 논란이라기보단 검증의 측면이 좀 더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야 할 사안이냐, 내용을 들어봐야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은 국민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선거법 위반 얘기하고 기획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이미 만약에 그 방송이 일요일 날 MBC 방송이 안 나가서든 치더라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같은 경우에 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공개가 됐어요. 결국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대응이 왠지 좀 과하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만 더 낳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게 공개 안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서 민주당에선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의 발언인데, 예비 영부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 매우 중요하다. 그 검증을 위해서 나선 언론사보다 마치 공작인 듯 몰아붙여 못하게 막으려는 정치 세력이 더 문제 아닌가.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7시간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번에 박 교수님은 이제 사적인 통화라도 공적인 내용이 있으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건희 씨가 어떤 특정 매체의 기자와 수개월 동안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이 과연 취재를 위한 내용이었다면 이미 보도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개월 동안 계속 모아놨던 사적인 통화를 어느 특정 시점에 공개한다. 만약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지금처럼 온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일종의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사적인 통화가
과연 공개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묻히고 지나갈 만한 일인데 왜 그러면 이게 다시 주목을 받게 됐는가? 여기서 민주당 혹은 여권 공세의 수상한 점을 몇 가지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의 중요 관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후에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조만간 공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맞불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좀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를 예상하는, 이게 MBC에서 지금 보도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MBC가 보도 예고 기사를 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별도 매체에서 이러이러한 기사가 나온다, 내용은 이런 거라더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언론의 속성상 MBC가 오마이뉴스에 그 내용을 흘려주고 너희들이 보도해라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정치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면 그 정치권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여권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통화 전체 시간이 7시간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과연 정확히 7시간인지 6시간인지 8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치 연상시키는 듯한 이런 프레임으로 7시간을 규정한 것 같다는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통화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처럼 그런 추측을 던지고 그리고 파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말려들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여기에 지금 무슨 가처분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소송을 낸다거나 이거는 확대 재상선의 트랩에 그냥 걸린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것 내용도 알 수 없고 편집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를 보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지 말라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도하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야의 이런 진흙탕 싸움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공개될까 이 통화 녹음 내용이요? 함께 공개된 다음에 그 파장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간 몇 번의 인터뷰가 전부였는데 사고성 인터뷰 비슷하지 않았나, 짐작건대 어떤 상당한 리스크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요. 어느 대선 후보의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는가, 선거에 결국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해당 방송사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 안 해도 유튜브 채널이 공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개되는 것에 방향의 무게가 이제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통화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실 별거 없을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확대 재생산의 그 트랩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면 그러면 일반 시중 유권자들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과도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것이 마치 정치적 공작이 있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 또한 당사자 간 통화의 녹음 이 자체는 법률적으로 제어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다만 이걸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결과물, 현상이 나타났을 때 했어야 되는 대응을 지금 나타나지도 않은 현상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윤석열 선대위에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자임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은 사실 약간 꺾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의심이 좀 드는 대목은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대응하는 걸 놓고 볼 때 이게 지난 한 6개월가량 통화한 내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김건희 씨도 이 기자와의 통화 혹은 이 매체의 이 사람과의 통화를 녹취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녹취를 직접 풀어서 들어봤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자,
김건희 씨는 지금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보도 이후에 그 보도가 진짜로 어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다거나 개인의 명예를 지대하게 훼손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불거진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은 김건희 씨가 다시 직접 나와서 해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솔루션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언가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대응도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도 들리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박창환 교수님은 그 음성 파일이 공개된다면 진짜 그 음성 파일 내용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안건들이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지라시를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원래 지라시를 저는 안 보는데 거기에는 온갖 거짓말들과 추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라시를 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신 분들의 어떤 간접적인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여성 입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어떤 욕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내용이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미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가 많은 지지율 하락을 겪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을 또 한 번 겪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타격이 있겠느냐, 그거는 그 내용의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것 자체가 이제 기획된 거다, 쉽게 얘기하면 접근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 대응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통화가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된다는데, 근데 이거는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 녹취하신 분이 변호사를 수임하겠다라고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녹취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나한테는 그것이 사생활이고 남에게, 다른 후보에게는 그것이 검증이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뭐 결국은 이 문제는 검찰이나 또는 국민의 판단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내용을 들어봐야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태 혹은 박영선 이런 분들은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들이죠. 네.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이 통화 내용이 7시간이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 내용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를 보면 엄청난 파장일 것이다. 혹은 김건희 씨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 의혹의 음모론에 이를테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행태는 저질적이고 막장 정치입니다. 그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어떤 타인의 상대에 대한 그 약점이 될 만한, 약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약점이 될 것으로 미루어 추측되는 것에 대해서 마구 음모론을 퍼부은 다음에 거기다 기름까지 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마치 즐기는 것처럼 하니까 정치가 희화화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 중진들이라면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마디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뭔가 좀 저속한 표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자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김건희 씨에 대한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 이 전략을 잘못 썼다가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수위 조절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줄리 의혹 나왔을 때도 이것이 맨 처음 보도된 거는 김건희 씨 입에서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조심했는데 왜 이번에는 박영선 의원이나 유인태 장관이나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 시점이 민주당에서 승부수를 건 게 아니냐. 이거는 건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아예 이번에 못을 받겠다, 지지율 격차를.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것이 도의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그만큼의 파급력을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라고 추측되는 부분이 민주당이 이제까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네거티브의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네네. 이번에는 유달리 뭔가를 갖다가 자꾸 예고하고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승부수를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짧게 이제 듣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런 과거에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음모론의 숙주 같은 역할을 해온 게 과거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선거 당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에 생태탕, 페라가모 뭐 이건 사실은 다 뭐 의미 없는 일도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 줄리 문제도 조국과 추미애 이런 분들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SNS상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스스로가 정치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선거에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런 작태는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관련된 또 하나의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강득구 의원의 주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핵심의 인물은 검찰 수사 방향과 다르게 권오수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이사 연모 씨다. 연모 씨와 김건희 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일단 강득구 의원의 주장에 대한 설명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단순 전주 그러니까 계좌를 빌려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딱 한 사람, 김건희 씨만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도대체 소환 조사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였고 조사는 하긴 한다. 이게 검찰의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득구 의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꺼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년도 2010년 11년 사이에 이 주가 계좌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 계좌의 이 IP를 김건희 씨, 그다음에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지금 처벌받은 권오수 회장의 이사였던 연모 씨, 예. 이분이 이 IP를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냥 정황상. 단순하게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예. 이런 정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4년도에 이 도이치모터스 측에서 김건희 씨에게 무이자로 10억을 갖다가 또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무이자로 10억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어떤 사업의 그 공동 운영 또는 같은 급의 어떤 상황이지 이게 단순하게 전주와 투자자의 어떤 위치, 투자 받는 회사의 위치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공모에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것만으로는 뭐 지금 사실관계 여부를 밝히긴 어렵겠지만 일종의 민주당이 지금 검찰에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갖다가 압박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도이치모터스 수사 김건희 씨 이제 소환하면서 마무리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보도 보셨죠?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뭐 이 사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강득구 민주당 의원, 이분은 그 지역구를 물려받으신 분이죠. 안양 지역구에 이종걸 전 의원이 하던 지역구, 거기 이제 보좌관을 했던 분인데, 자, 이분 보좌관 출신이고 도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하려면 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든가 아니면 주식이나 경제 전문가인 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한 번 더 눈여겨볼 만한데, 강득구라는 사람의 이력을 볼 때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의혹을 제기할까? 이거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뭔가 조금 뭐 이걸 좀 블러핑을 한다랄까?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사건 말이죠. 벌어진 것은 2009년 10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한 건 2013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내사를 해보니까 네. 혐의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사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다시 여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했죠. 그래서 관련자 4명이 구속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2020년에 작년에 여권 측에서 이걸 고발했을 때 목적은 뭐냐면 타깃이 분명했습니다. 김건희의 연루 여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소 단계에서 보니까 회장도 구속되고 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타깃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그 해당자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기소장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의혹일 뿐이지 실제로 검찰도 수사를 해보니까 별게 나올 게 없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 왜 이거를 무혐의 처분 내릴 수 없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타깃을 정해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유력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의 부인이 연루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규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순 전주 역할, 뭐 돈을 좀 굴리려고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일 텐데 다만 김건희 씨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어쨌든 검찰에 소환이 된다는 것은 물론 과거처럼 뭐 정경심 씨처럼 비공개 소환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미지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점은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